안녕하십니까. 저는 생각 메커니즘의 저자 황성문이라고 합니다. 생각 메커니즘이란 우리의 생각을 관장하는 추상적인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호흡기관이 있어서 공기 호흡을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소화기관이 있어서 음식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생각 메커니즘의 구조와 작용 원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기호로 저장되며 어떻게 다시 떠오르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책으로뿐만 아니고 동영상으로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동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생각 메커니즘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여기에서는 생각 메커니즘의 특징과 질문을 통해서 간략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생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메커니즘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 오감으로는 인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와 다른 것인데요. 우리 육체는 오감으로 인지할 수 있죠. 여기서 오감이란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촉감으로 느끼는 일종의 외부 정보를 받아들이는 통로와 같은 것인데요. 우리의 생각 메커니즘은 이러한 오감으로는 인지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생각 생성 과정을 인지할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기호로 저장되며 어떻게 인출되는지 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을 때, 만약에 갑자기 피자나 콜라가 떠올랐을 때 그 생각이 왜 떠올랐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간혹 어떠한 생각이 왜 떠올랐는지에 궁금해하고요. 이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불현듯 떠오르는 생각들, 예를 들면 자기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자기가 왜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자기가 불행함을 느꼈는데 자기가 왜 불행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과 있으면 불편하다면 그 사람과 있으면 왜 불편한지, 이런 왜라고 하는 많은 질문들에 우리가 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 메커니즘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 메커니즘의 기본 구조는 실증적 방법에 의하여 유추되었는데요. 이렇게 알려진 생각 메커니즘의 구조는 이와 같습니다. 여기서 적용된 실증적 방법이란 알지 못하는 미지의 대상에 대하여 반복적인 실험을 해보고 여기에 대해서 동일한 결과가 유추될 경우 그 대상을 유추해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생각 메커니즘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생각 메커니즘의 기본 구조를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조는 모든 사람이 같은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 육체가 얼굴이 있고 몸통이 있고 팔이 두 개가 있고 다리 두 개가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한 기본 구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 메커니즘을 보신다면 그 부분 내용들을 이미 자신이 경험했던 것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본 구조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생각 메커니즘의 마지막 결과물인 생각은 다르고 또 상세한 부분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보시면 기억 메커니즘이 있는데요. 이러한 기억은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자신만의 기억이 있지요. 또 여기에는 본성이 있는데요. 이 본성도 역시 자기만의 본성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본 구조는 같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상세적으로는, 세부적으로는 다른 생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생각 메커니즘에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작용 원리들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른 생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 메커니즘의 기본 구조는 공유하지만 상세하게 그 내용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생각은 결과적으로 달라지겠습니다. 즉 사람마다 기억이나 본성이 다르고요. 따라서 생각 메커니즘 안에 담긴 내용이 다르죠. 또 세부 작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생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고요. 따라서 다른 생각 메커니즘에서 다른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과 자기의 기억이나 본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으로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부부를 들 수 있는데요. 부부는 오랫동안의 기억을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같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요. 또 본성이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친구라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이렇게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 또 이 중에서 특히 본성이 유사하다면 비슷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생각 메커니즘과 생각은 순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메커니즘은 생각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때 만들어낸 생각이 다시 생각 메커니즘 구성 요소가 되는,
즉 생각 메커니즘은 생각을 만들어내고 생각은 또 생각 메커니즘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둘이 관계에서 순환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하게 되면 그 생각이 자기 생각 메커니즘의 구성요소가 돼서 다시 그 다음에 그러한 생각을 더 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어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어부 가정에서 뭐 어부라든지 바다라든지 물고기라든지 배에 대해서 많은 기억을 하게 되고요. 많은 이러한 생각들이 기억으로 저장되어서 자기의 생각 메커니즘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에 자기 집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자영업에 관계돼서 뭐 이익이라든지 장사라든지 또는 손님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한 기억들이 많이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자기 생각 메커니즘을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만약에 도시의 직장인을 가정에 태어났다면 직업이라든지 월급이라든지 또 동료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기억으로 저장되겠습니다. 생각 메커니즘과 생각이 순환관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자기 자신이 하는 생각은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 온 생각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 메커니즘이 생각을 만들었고요. 그 생각이 다시 생각 메커니즘을 성숙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각 메커니즘이 작고 단순하였을 것입니다. 이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생각이 생각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일부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교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계속 정교한 생각이 기억으로 축적되어서 이것을 만들고요. 다시 다음에는 더 정교한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폭이 넓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러한 생각들이 계속해서 축적이 돼서 생각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그 생각 메커니즘에서 다시 생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생각은 그리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년으로 갈수록 더욱 생각이 달라지고요. 노년으로 가면 더욱 사람들마다 생각이 크게 다를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생각 메커니즘의 네 번째 특징으로는 이것이 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 메커니즘의 구조를 보시면 여러 가지의 하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들 각각이 분절적이 아닌 모든 작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작용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전체의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각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도 알아야 되지만 이 전체의 모습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메커니즘 혹은 타인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각 메커니즘 전체의 작용 관계를 이해해야만이 제대로 이해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한꺼번에 이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메커니즘을 접근하는 방법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하나씩 알아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생각 메커니즘 알아가는 순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알아가는 순서를 보면 물론 단순한 것으로부터 복잡한 순서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순서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생각 메커니즘의 구조인데요. 제일 처음에 그래서 알아보는 것이 바로 생각 생성에 관계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 동영상에서는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즉 생각 생성 메커니즘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저장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는 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 씨앗들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생각하는지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부 요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선별적 메커니즘, 인지 메커니즘, 그리고 지금 이 빨간 거 안에 있는 것은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것인데요. 이걸부터 보고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순서로 알아보는 것이 가장 쉽게 생각 메커니즘을 접근하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생각 메커니즘의 개략적인 모습에 대하여 특징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생각 메커니즘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 대부분은 생각 메커니즘에서 알지 못하겠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호흡기관의 구조나 작용 원리를 알지 못해도 호흡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기 생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이런 것이 있겠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가?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관한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생각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의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역시 생각 메커니즘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자기의 생각을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경우도 역시 생각 메커니즘을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또는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 자체에 대한 호기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뭐 이러한 질문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이 있을 때는 생각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다면 자신이 원하는 답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답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타인의 생각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뿐만 아니라 또는 오히려 타인의 생각에 더 관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생각이 자기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죠. 타인의 생각도 역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사람의 생각 메커니즘은 아시다시피 기본 구조와 작용을 공유하기 때문에 타인의 생각도 똑같은 생각 메커니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또 작용 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바탕적으로 밑바탕은 같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이 타인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타인의 생각은 그 생각 메커니즘 안에 있는 내용들, 그 사람의 기억이나 본성을 우리는 알지 못하죠. 따라서 그 사람만의 생각, 그 사람의 생각 메커니즘을 알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즉 구조적인 기본적인 문제는 알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그 사람의 기억과 본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알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들, 즉 그 사람의 생각이 표출되는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메커니즘을 추측할 수는 있겠습니다. 사람은 또한 이렇게 추측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생각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변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는 한 번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파악해야만 되겠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생각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쉽게 자기는 타인의 생각, 나는 누구 생각을 알아 뭐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참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아주 일부만 보거나 또는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또는 오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제까지 우리는 생각 메커니즘의 특징들과 그리고 질문을 통하여 생각 메커니즘의 개략적인 모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음 네 가지가 가장 주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생각인데요.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관장하는 자신의 기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알아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관장하는 자신의 기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각의 작용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양한 불필요한 오해들이 생겨나고요. 다양한 문제점들이 생겨나고 또 어려운 점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생각 메커니즘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생겨나는 문제점들은 이것을 알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의 생각 메커니즘을 잘 알게 되면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역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생 같으면 똑같은 시간 공부를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직장인 같으면 똑같은 시간 업무를 보는데 더 어떻게 하면 더 일을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등등 자신의 생각 메커니즘을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생각을 하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메커니즘을 알고자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생각 메커니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생각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어지는 동영상도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